HLB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는 강남섬이고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7월 25일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 영상에서는 반드시 얼굴이 있는 영상 위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일을 해야 되는 게 자신의 얼굴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주식 관련 영상일 수 있습니다. 이 HLB 주가 전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HLB의 타임라인 일정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섹터가 그렇다는 거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대세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HLB도 하락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올라간다면 HLB의 주가 흐름도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시장이 내릴 때가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인 적이 있는 점 참고하시고, 지금은 시장이 단기 변동성 확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HLB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리보세라닐과 칼렘니주마 이런 것들의 매출 전망이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리보세라닐 적응증 확장성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간암하고 위암이 중요한데요. 글로벌 간암 환자 수는 유럽이 87,000명, 한국이 14,000명. 글로벌 간암 환자 수 다 합치면은 9만 명입니다.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거냐 물어본다면요. 자, 아무래도 지금 미국 우선주의가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약바이오든 어떤 섹터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HLB 주가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다 몇 달 전에 이렇게 이런 주식들이 올랐던 이유가 다 미국 수출 비중 때문에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HLB는 글로벌 암 환자 사망률 추이를 보면은 간암 사망률만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캐파그로스 레쇼로 연평균 18.6%의 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HLB가 앞으로 이렇게 급성장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13만원과 20만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확률이 있느냐? 저는 그럴 확률은 일부 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HLB 주주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HLB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이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HLB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쵸, 10배 갔다가 그쵸, 반토막 이상 나오고, 반토막이라는 게 뭐 몇 달에 걸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겨우 서너 달 만에 반토막이 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던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왜 변동성이 크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부동산이나 여태 자산시장과 또 다른 점이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 변동성이 큰 자산이죠. 변동성이 큰 자산은 평균적으로 변동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의 그림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부 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비슷비슷하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HLB의 주식을 최근에 말씀드린 게 뭐냐, 9만원 10만원 라인에서 여기서 사면은 살짝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8만원 이하에서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 주식의 역사를 보면 항상 14%, 16%, 20% 이 라인에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 여기서 14%에 한번 지지를 했지만, 그럼 여기가 깨진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쵸? 지금 이 부분 7만 5천원 이하에서 지지를 할 확률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만 5천원과 사실 6만 5천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상한가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겁니다. 주식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양봉에 사십니까? 음봉에 사십니까? 저는 어떤 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이겠죠. 근데 양봉에 사면은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음봉에 사면 중장기로 대응을 하실 건데, 문제는 음봉에 아무 때나 사면은 마이너스 10%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양봉에도 아무 때나 사면은 1% 먹고 바로 마이너스 20%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봉에는 단기로 대응하시죠. 첫 번째 양봉에는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음봉은
그쵸? 음봉은 첫 번째 양봉이 터지고 나서 음봉이 세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눌림목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며칠 안으로 반등할 확률이 높은 게 주식입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당연히 이게 그냥 밑으로 쭉 빠질 확률도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바로 올릴 확률도 있는 건데, 이 주식 결국 주식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지지와 저항을 플러스 포함해서 반드시 봐야 될 게는 모멘텀. 저는 주식이 뭐냐 얘기했을 때는 저는 주식은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지지와 저항, 기술적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거는 과거의 데이터와 미래의 예측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지, 모멘텀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2배, 3배 올라갈 주식이 10배, 20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늘 7월 25일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고,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는 데는 테슬라, 알파벳,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기본적으로 AI에 관련 기업인 7개의 기업을 통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2023년 10월부터 8월, 9월부터 2024년 최근까지 6월까지 5월까지죠? 5, 6월까지 6월까지네요. 6월 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죠.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그나마 상승을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장전에 공유를 시켜드려요. 오전 7시 19분에 공유를 해드렸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보세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 내렸는데 헬스케어만 올랐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좀 올랐고. 근데 이런 게 왜 그럴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17일부터 이미 지난주 17일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현금 부족하면 수익권인 종목 분할 매도하면서 유연하게 대응 필요. 7월 17일부터 현금 비중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7월 17일부터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급락 이후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집할 종목을 공부할 타이밍인데, 제약 헬스케어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상승시켜줄 가능성이 있고, 어제 HLB 영상 얘기해 드리면서 삼성바이오를 단기로 사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겠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지스의 실적 발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로 이렇게 모으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삼성바이오 지금 특히 이제 이런 뭐 바이오 있다고 다 바이오는 아닌데, 자 자세히 보세요. 저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어떤 종목을 권해드릴 때 이렇게 증거사 리포트를 하루에 30개 이상 보고,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가장 핫해질 만한 종목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특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런 종목을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이 리포트를 자세히 하나증권, 대신증권, 뭐 KB증권 리포트를 자세히 보고, 그 안에서 과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할 기업인지, 아니면 하나엔진처럼 떨어질 기업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HLB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HD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7월 8일부터 교육을 시켜드렸고, 하나엔진은 4월부터 7월 20일까지 매수하라고, 7월 20일이 아니고 4월 23일까지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7월 달에는 하나엔진을 매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난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하라고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엔진을 사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동그라미 치면서 나는 이때 사라고 했어 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팁입니다. 팁. 그러니까 11,400원 라인, 제가 여기서 계속 사라고 했었거든요. 11,400원, 그리고 12,000원 라인, 이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는 만약에 급락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인지,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제가 HLB에 대한 주가 전망을 할 때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의 시계가 이게 조금씩 이제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가 박빙인 상황에서
보시면 트럼프와 해리스가 바뀐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 기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영업이익은 무려 47%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대입니다. 30%대는 맞나요? 40%대인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고, 그죠? 1조, 영업이익은 71%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올해 이제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이렇게 증가했고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실적 성장이 돋보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나 증가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신규 품목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개발 성과에 따른 대가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 때 올해 하반기 4공장 가동률 상승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매출 4조 원 돌파도 기대한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HLB 얘기하면서 얘기하냐?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HLB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좋고 다만 오늘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고 이 HLB와 같이 매수하고 싶은 제약바이오가 있다면 저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분명히 강조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안 올라갈 종목이면요 이거를 거론은 안 하겠죠, 그쵸? 근데 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 빅데이터 관련 멤버십은 이때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번 교육을 시작했었어요. 7월 2일부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조금씩 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시기가 빠르게 오면 국내 음식료와 제약바이오도 미국 직접 투자에 크게 증가했고 하나증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품목은 미국 내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해당 업종의 미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의 비중 확대가 유효할 것이다.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석유가스, 전기 장비, 조선, 우주항공 뭐 다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딱 찍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북미에서 27.8%의 최근 3개년 매출 비중을 있다는 거를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물론 농심 같은 기업도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죠. 그죠? 그러면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저는 HLB가 올라간다는 기준하에서는 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HLB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리스크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식을 사실 때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만 사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은 다 잃을 가능성이 언젠가는 한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보시면 HD 현대중공업도 7월 8일에 공유시켜드리고 매수를 도와드렸는데 여기서 매수 도와드릴 때 HD 현대중공업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14만 9천 원에 매수 강조해드리고 실제 22%를 딱 찍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간, 그쵸? 한 달도 아니죠. 한 20일간.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7월 8일, 7월 9일, 그리고 삼성전자도 여기서 보시면 6월 14일에 뭐예요? 79,000원에 매수하라고 했죠? 삼성전자도 매수하라고 하자마자 14%대.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시장은 그때그때 변화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변화한다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HLB 주가 전망을 할 때도 그렇지만 꼭 세 가지의 그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일단 HLB에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그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게 거래 대금이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입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크게 올라가면서 최근에 거래 대금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이거에 76,800원에 그쵸 뭐예요? 이 지점과 이 지점 74,000원 이 지점에선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75,100원의 저점을 찍고 외국인 기관이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쭉 들어올리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것과 비슷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진 않지만 이게 8,900억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터졌습니다. 거래대금도 더 터져고 박스권도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다음날
뭐예요? 자, 이 다음날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올려야 정상인데 이틀간 올리지를 못하고 여기서 갇힙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지점이라면은 양봉 형태로 이게 도지형 캔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라운드 프라이스라고 그랬죠. 내가 항상 어떤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절대 2만원짜리 물건은 팔지 않을 것입니다. 22,000원이거나 아니면 18,900원이거나 이게 라운드 프라이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실 때 반드시 어떤 주식을 난 사고 싶어 하면 20만원에 22만원에 있는 주식을 22만원에 사지 말고 19만원 20만원 이하에서 사세요. 그 개념이 자 SK하이닉스로 되는 거죠. 그쵸? 24만원까지 간 주식을 여기서 사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서 이 주식은 결국 영업이익이 좋으니까 시가총액이 300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사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는 100점 지피지기 100점 불태. 그쵸? 내가 나를 알고 시장을 알면 선생님들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놓고 맨날 주식 HTS 봐야 되고 이거 유튜브로 주식 공부하고 그러면은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HLB를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저는 베스트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자 회사들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만 HLB는 모멘텀이 저는 이게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되기 바라고 이게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갈 때까지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이 HLB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이 주식이 음봉이 나와서 눌림목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 사셔야 되는 거지 양봉에서 쫓아 사고 싶으면은 처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급락장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급락장이면서 내렸죠. 그러면 급락장이 끝나는 시점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우리가 멤버십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뭐라고 했겠냐면은 지금 PBR 시점으로 0.97, 0.95 수준이면 저점을 형성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0.97이면 2678이고 0.95면은 2623입니다. 그죠? 이게 후행입니다. 후행.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현재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 PBR 기준으로 지금 저점 근처에 온 건 사실이에요. 2750부터 2550까지 PBR이 아니고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PER은 Price Earning Ratio, PBR은 자산 가치 기준이고요. 그렇죠? BPS 기준이고 PER은 EPS 기준, Earning Per Share, 그렇죠? 순이익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 기준으로는 2700 선행 방금 후행이죠. 방금 후행은 뭐예요? 현재 기준으로 2680. 그죠? 근데 미래 가치 기준으로는 2025년에 역대급으로 실적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이투자증권과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린 건데,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방산, 조선, 건설, 바이오시밀러 같은 트럼프 수혜와 금리 인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바이오시밀러는 결국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HLB는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HLB뿐만 아니고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도 저는 같이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세 가지 그림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 세 가지 그림이 뭐냐? 자, 자세히 보십시오. 일단 저는 우리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을 찍는 게 중요한데 제가 작년 10월부터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작년 10월에 한 달 이상 말씀드리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실제로 제가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힘을 발생한 기업이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면 여기서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실제로 이건 유튜브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동시에 그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급등한 다음에 여기서 이 바닥을 찢는 게 아니고 급등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닥권에서 움직인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에 말씀드리고 제가 제주반도체 아버지가 됐죠. 그때 11월 제 영상 찾아보시면 계속 제주반도체 좀 잔뜩 사십시오라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포스코홀딩스는 매도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는 뭐예요? 포모스 영상으로 작년에 황제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황제주가 될 만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룹주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힌트를 드리면은 힌트 드리면 좀 안 되겠다. 왜냐면 그거는 방산하고 조선 쪽으로 좀 그러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HD 현대건설하고 HD 현대인프라 이런 거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죠. 그러면 이런 주식을 사도 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걸 사란 얘기가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은 지주 사면서 주식 가치가 커질 기업을 사야 되는 그룹주를 사면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두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주식을 여기서 크게 올랐는데 이게 유의미한 캔들이니까 한번 눌림목에 사보십시오 해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꼭대기까지 26만 원까지 올라가죠. 그죠? 물론 이제 이게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종목이 이런 구간에 있어요.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크게 수익이 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그거는 우리 멤버십에서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 또한 지금 우주항공에 관심이 높은 우주 비행사이자 해군 출신이 켈리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올해 3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LS 일렉트릭을 우리 빅데이터 멤버십에 사라고 했었잖아요.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3월 달에 보시면 LS 일렉트릭 사라고 했었습니다. 3월 달에. 자, 여기서 보시면 LS 일렉트릭 3월 달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LS 일렉트릭 3월 달, 2월 달, 3월 달 두 달 동안 78,000원에서 계속 사라고 했고 LS 같은 경우는 거의 6달 동안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LS하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LIG 넥슨도 23년에 6달 동안 사라고 했었죠. LIG 넥슨.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LIG 넥슨도 지금 사라고 하지 않고 이미 올라간 거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면서 음봉을 만들고 박스권도 한 번씩 돌파하고 그러면서 기업 실적이 당시에 제가 23년 4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 동안 LIG 넥슨 사라고 했었는데 그런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은 23년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향후에 전망이 좋은 거. 전망이 좋다라는 표현이 추상적인데 그 전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승이 국내 증시에 좋게 작용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달리 국내 기업의 2분기 실적은 괜찮았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3분기에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듯하여 중국 경기 부진도 미국 경기 하강도 염려됩니다. 이게 하이투자 증권 리포트예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미래를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바뀔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코스피 2700은 선행 PER 9.2배고 아까도 얘기했죠. 후행 PER은 268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자세히 보세요. 2700 찍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때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변화는 변동성을 만듭니다. 변동성 또 변화를 만드는 거고요. 그 변동성이라는 게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보면은 실적이 그쵸? 나쁘지 않았는데도 SK하이닉스 급락하면서 20만원이 깨지고 19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주도주가 바뀐다는 거는 만약에 트럼프 내러티브가 조금 더 커지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LNG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수익이 좀 활발하게 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NG 관련해서 지금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영업이익은 54% 증가할 만한 기업을 멤버십에 공유를 교육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은 멤버십에서만 함께 받으시는 게 좋고, 제가 사실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16일에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7월 16일에 성광밴드, 그죠? 성광밴드 7월 16일에 교육시켜드리고 한번 사셨던 분들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실적보다도 저는 하반기 때 전망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망도 전망인데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박스권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올라간다. 이게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들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죠. 그렇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종목들도 한번 제가 이제 왜냐면 미국 익스포저가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 익스포저가 크냐 작냐 물어본다면 크니까 말씀드리겠죠, 선생님들. 그죠? 자, HLB 주가 전망 하는데요. 선생님들 HLB는요 지금 75,000원과 65,000원 사이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은 또 한 번 올라가길 기대해 보고요. 이거는 단기 변동성 확대할 때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안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외국인 기관,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보는 걸 모르는 분들은 멤버십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포인트죠, 사실은. 외국인 기관은 별로 매도를 안 하는데 거래대금만 떨어졌어. 근데 음봉이 나왔어. 이런 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관련,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해서 사야 될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이 뚝 떨어지면서 이런 그 외국인 기관이 뭐 없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뭐예요? 성광밴드, 그죠? 태광 이런 기업들은 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결국 한번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될 만하고, 지금 사실 제가 좀 크게 올라갈 만한 거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공유를 해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릴게요. 39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익 나셨고요. 현대중공업 16만원, HD 현대중공업은 15만원부터 매수하라고 강조했던 종목인데요. HD 현대중공업 19만원, 마녀공장 95,000원, 현대로템, 한국콜마, 그리고 이제 손실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장은 안 좋지만 무난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KB금융 360만원, 삼성전기 98만원, KB금융은 2-3일 전에 매수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수익으로 시작됐죠. 현대로템, 한국콜마, HD 현대중공업 78만원, 한국콜마 28만 5천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28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390만원, 한국콜마 36만원, 한국콜마 220만원. 많은 분들이 한국콜마로 수익을 거두셨네요. 모두 수익 축하드려요. 자, 오늘 수익 인증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한국콜마로 많은 분들 성과 나셨네요. 300만원 버셨고 48만원, 62만원, 또 KB금융,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셨습니다. 18만원, 대원제약 22만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성광밴드, KB금융 이렇게 1,000만원 버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꾸준한 성과를 얻어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수익 많은 분들이 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수익 인증을 올려요. 잠만철이라 계속 기분도 좀 꿀꿀하고 한데 일하기도 싫고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다들 동감하시죠? 오늘은 일찍 주식장을 마무리했네요. 강동 선배님 코치해 주신 대로 주식장의 하락세라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수익 종목은 따로 냈습니다. 아주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 정도면 금액이면 정말 큰, 저는 만족합니다. 과유불급이란 옛말도 있듯이 욕심부리면 꼭 탈이 나는 경험을 많이 키웠어요. 미리 정보 주신 종목으로 살짝 단타를 해서 수익을 좀 모았습니다. 일하면서 주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집중 종목만 추천해 주시고
주식장 끝난 후 빅데이터에서 알려주시는 내일 예습은 전 큰 공부가 됩니다. 다들 한번 꼭 잘 들어보세요. 2번은 경청해야 선비님 뜻을 조금 알 수 있고 수익으로 연결되니까요. 오늘도 수익 주셔서 감사하고 현금도 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좋은 종목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비님 늘 고맙고요. 건강하세요.